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4월 17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검찰이 고 성완종 씨 장부에서 여야 정치인 14명의 이름이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부에서는 부인의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혼선을 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여야 정치인 14명이 추가로 확인이 됐다면 이는 전형적 물타기가 다시 시도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찬을 했던 기억이 안 난다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증거를 들이밀자 만났다고 거짓말을 정정했습니다. 이게 정정입니까? 시침이 떼다가 증거가 나오자 머리 극적이며 실토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국정을 좌지우지해왔습니다. 대통령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집 잘 보고 있으라는 말을 남기고 출국했습니다. 어정쩡한 열흘이 시작됐습니다. 이완구 총리 사퇴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다가 너나 나나 도둑이기는 다 마찬가지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아닌지, 그래서 대통령 귀국 후 판 전체 흔들기 마술이 펼쳐지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됩니다. 썩은 부분은 도려내는 게 맞지만 드러난 의혹부터 수사하는 게 수사의 ABC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아, 오랜만에 경아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군. 저도 좋아요, 선생님. 오늘따라 경아의 얼굴이 유난히 빛이 나는 걸. 마치 밤하늘의 샛별처럼 말이야, 경아. 선생님이야말로 건강한 청년처럼 변하셨어요. 뭐랄까, 그 이전의 무기력한 선생님이 아닌 야성을 다시 찾은 사나이? 처음엔 나도 새싹 땅콩차가 숙취에만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차를 곁에 두고 마신 지 얼마 후부터 내가 남자였다는 걸 깨닫게 됐지. 어쩐지 오늘따라 활력이 넘친다 했어요, 선생님. 어때, 경아? 뜨거워요.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네, 어제 세월호 1주기 서울시청 앞 광장을 비롯해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추모식이 일제히 열렸는데 서울의 경우에 경찰 추산으로 25,000쯤 됐죠. 주최 측 그리고 시위에 그동안 많이 참석해 본 사람들의 추산에 의하면 부풀리기가 아니고 최소한 75,000, 8만 정도를 충분히 추산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숫자도 숫자지만 그 열기, 강도 이런 것들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는 게 많은 시민들의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에도 철야 농성을 한 유가족과 시민들이 오늘 아침 9시경에도 경찰과 일단 충돌을 벌이는 등 현재 광화문에는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브리핑
받으실 시간이죠. 어제 특별 생방송 때문에 진도 백목항에 다녀온 임대웅 PD 복귀했습니다. 임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고생 많으셨죠? 네. 오늘 아침에도 광화문에서 이틀째 유가족과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를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네, 그렇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추모제 참가자들은 어제 시청광장에서 추모제를 연 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의 즉각적인 인양들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가다가 차벽 등으로 저지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10명이 연행되고 대부분 해산했지만 유족 55명과 시민단체 회원, 학생 15명은 광화문 앞에서 밤샘 연좌 농성을 벌였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합당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마치 공공의 적처럼 취급했다며 전날 경찰의 진압을 비판했습니다.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어제 집회에서 단원고 박성복 군의 어머니 권남희 씨가 경찰에 떠밀려 쓰러지면서 갈비뼈 4개가 부러지고 그중 일부가 폐를 찔러 피가 고이는 중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권 씨를 강북 삼성병원으로 후송했다가 현재 안산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중상이다. 유가족이 자식이나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이제 중상까지 당했다는 거죠. 정치권 얘기 볼까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의혹 중에 일부 야당 인사들 연루설과 관련해서 야당까지 끌어들여서 물타기로 가려는 것 아니냐, 강한 분노를 느낀다, 이렇게 규탄했습니다. 네. 문 대표는 서울 관악구 대학동이 고시촌을 방문해 고시생들과의 오찬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도 그렇게 확인된 바가 없다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문 대표는 이어 물론 야당 의원들도 연루된 바가 있다면 성역을 가리지 않고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이렇게 야당을 끌어들여서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서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언론도 그런 부분들을 좀 분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표는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은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게 가장 박근혜 대통령께도 부담이 적고 본인도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며 부패 척결을 새 내각이 하나의 목표로 내걸었는데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가 지휘자로서 부패 척결을 진두지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유력 정치인 14명에게 불법 제공한 내역을 담은 로비 장부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검찰은 아니다, 이렇게 또 부인하고 나섰어요. 네, 지금 혼선이 일고 있는데 그건 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자 문화일보에 따르면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로비 장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조간신문을 통해 이른바 성완종 장부라는 것에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새정치연합 소속 정치인들 이름이 적혀 있으며 이 장부를 검찰이 입수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네. 조선일보 보도 이후에 새정치연합 소속 일부 정치인의 이름이 SNS로 급속히 퍼지고 있는데 실명이 거론된 추미애 최고위원이 선제적으로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어요. 나는 그런 일 없다, 이거죠. 네. 최고위원은 오늘 당내 회의에서 오늘 회의를 기다리는 중에도 7통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기억이 잘 안 나 더듬어 보니 97년 상반기부터 1년 근무한 7급 비서 출신으로 키가 큰 친구라는 걸 기억해냈다. 그 친구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인물이 됐다는 것도 어제 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최고위원의 이런 설명은 성완종 전 회장 측근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가 자신이 비서관 출신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추 최고위원은 어제 입장 자료를 내고 1997년 8월부터 1998년 7월까지 7급 비서로 근무했을 뿐이며 이후 박 전 상무는 4개 위원실에 추가로 더 근무하다가 2003년 경남기업에 입사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추 최고위원은 또 경남기업이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지도 잘 모르고 오너가 성 전 회장이라는 것과 국회의원이었다는 것도 이번 사건을 통해 알았다며 무분별하게 갖다 붙이지 말라, 소설 쓰지 말라, 진실 규명에 앞장서 달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추 최고위원은 별도 보도 자료를 내고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해 새정치연합 중진 C를 언급, 마치 성완종 장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언론중재위 제소는 물론 명예훼손 고소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는 소문이 돈 다른 위원의 경우 자신의 이름을 사칭한 괴문자 메시지가 돌고 있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조금 전에 성 전 회장 측에서 확보한 압수물이 수십만 페이지에 이르며 복원을 마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십만 페이지라 시간이 한참 걸리겠다 이 얘기죠. 성완종 리스트 사태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사흘 동안 갤럽 여론조사에서 실시해봤더니 지난주보다 무려 5%포인트 하락해서 다시 30%대로 주저앉은 것으로 나타났죠. 네. 한국갤럽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평가한 비율은 34%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54%였고 12%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는 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정치적 기반이 되는 지역과 연령대에서 직무 긍정평가 비율이 떨어진 점이 눈에 띕니다. 60세 이상에서의 긍정평가도 71%에서 61%로 10%포인트 추락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5%였습니다. 네. 34%가 긍정적 지지율을 보였다. 네. 불과 며칠 사이에 5%포인트 하락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죠. 지금 성완종 리스트, 성완종 관련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 반 사무총장은 자신의 대망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죠. 워싱턴에 지금 가 있는데 마침 한국의 워싱턴 특파원들 만나가지고 나는 정치에 전혀 뜻이 없다. 은퇴 후에는 뭐 손자, 손녀들과 함께 그냥 오손도손 조용히 살고 싶다.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이른바 자신의 정치적 대망론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 전 자신에 대한 수사가 반 총장과의 관계 탓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남기면서 이른바 반기문 대망론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말입니다. 반 총장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오전 미국 워싱턴 DC 의회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에드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과의 회동 직후 연합뉴스 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성 전 회장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국내 정치에 관심이 없고 사무총장 일로 바빠서 그럴 여력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그러면서 이런 입장을 이전에도 분명히 밝힌 적이 있는데 이런 게 또 나와 당혹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성 전 회장의 주장을 고리로 국내 정치권에서 차기 대선과 관련해 자신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는 데 대해 사실도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반 총장 측은 앞서 반기문 대망론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해 11월에도 공식 언론 대응 자료를 배포해 반 총장은 전혀 아는 바도 없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성완종 씨가 그렇게 정치적 거물은 사실 아닌데 자결하면서 비장하게 남긴 리스트, 그리고 단지 그 리스트에 8명 뿐이겠느냐. 그다음에 거론된 사람들이 현 정권의 핵심 중에 핵심, 이런 점에서 지금 갑자기 큰 정치적 비중으로 아주 급부상하는 그런 형국이죠.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임대웅 PD로부터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의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케이는 하나하나 혁파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네, 경제뉴스 브리핑입니다. 오진근 해오름 자산 컨설팅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 번 나온 얘기기는 한데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악이고 연금 소득도 최하위권이다. 이거 하도 나와서 뉴스 가치가 있나 싶지만 우리의 미래가 곧 노인들 문제, 고령화 사회 문제고 하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없다는 점에서 뉴스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경제 뉴스 시간을 통해서 노인 빈곤율이 49%라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그 OECD 가운데 그 가장 최악입니다. 근데 연금 소득 대체율도 45%로 OECD 가운데 그 꼴찌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OECD 34개국 가운데 2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9위라. 네. 예, 그리고 지금 그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그 전체 인구의 15% 640만 명인데 그러니까 한국 인구 6명 가운데 한 분은 노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노인분들이 30%가 200만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그 소득 대체율이 45%로 OECD 평균보다가 훨씬 낮기 때문에 이렇게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소득 대체율 45%는 OECD 평균인 66%에 못 미치고 있고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주로 70% 이상을 권고하고 있는데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 소득 대체율이 57%인데 최소 50% 이상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짧은 시간 안에 2%를 올린다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그게 지금 문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소득 대체율 45%에서 더 낮아지는 방향으로 계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그렇고 공무원연금도 그렇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이쪽인데 네. 지금 현재 재정 여건상 그 반대편으로 지금 움직이고는 있어요. 근데 공무원연금은 또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노인 빈곤 문제는 앞으로 내년 총선 그리고 그 이후 대선에서도 굉장히 큰 중요한 이슈 한국 사회 불안 해소와 함께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중국 얘기 좀 몇 개 살펴볼까요? 리커창 시진핑 다음으로 아주 실력자죠. 중국 국무원 총리가 최근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핵심을 찌르는 이런 좀 무시무시한 표현을 썼군요. 핵심을 찌르는 3대 정책을 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 핵심 찌르는 세 개가 뭡니까? 예, 핵심을 찌르는 세 가지는 이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산업정책을 말합니다. 1, 4분기 경제지표가 7.0% 성장률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2009년 금융위기 이후로 6년 만에 최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 경제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리커창 총리가 경제 성장의 안정성을 강조했고 세 가지 핵심 정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통화 정책은 금리 인하와 지준율 인하, 그리고 재정 정책은 세금 감면과 인프라 투자 확대, 네. 그리고 산업 정책은 인터넷 플러스 액션 플랜과 중국 제조업 2025, 국제 기업과 협력 등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자체적으로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개혁은 행정 절차 간소화하는 거하고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뭐 핵심을 찌르는 3대 정책 그래서 뭔가 하고 저도 궁금했는데 지금 G2인 중국의 실력자 국무원 총리가 말을 해서 통화정책, 재정정책, 산업정책 이거는 뭐 경제정책의 전부 다이자 어느 나라나 이거 다 세계 다는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중국이 워낙 커졌고 예. 또 그 산 하나하나가 워낙 규모가 크고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물론 그런데 경제정책이라는 게 통화와 재정과 산업 빼면 사실 없죠. 경제 전반에 대해서 그냥 잘 하자 이런 건데 거기도 말 포장을 참 중국 사람답게 거창하게 하네요. 중국 증시 오늘은 어땠어요? 상하이 종합지수 지금 장이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오후 4시에 끝났는데요. 4,287포인트로 후광통으로 중국 본토 증시를 개방한 이후 딱 5개월이 됐습니다. 네. 75% 상승했고요. 그 5개월 전에 비해서? 예. 2,400포인트대에서 4,300포인트 근접해 가니까 75% 상승했습니다. 지수가 75%니까 네. 개별 종목은 더 상승했고요. 1년간은 86%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증시가 상하이 증시 개장 이래 최고치입니까 현재? 그건 아니죠. 2007년 10월에 6,124포인트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지금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이후에 상장된 기업 수가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늘어났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지수로 보면은 아직 전고점에는 좀 상당히 떨어져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대단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한국 증시는 몇 %나 올랐습니까? 대략? 한국 증시는 올해 들어와서 1900대에서 214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뭐 한 15% 이상 올랐습니다. 많이 떨어지는군요. 네. 자, 이건 뭐 중국 얘기도 되고 한국 얘기도 되는데 중국에서 애플 그리고 샤오미 등 중국 업체에 대해서 설욕을 준비 중인 삼성의 야심적 신제품이라고 그러죠. 갤럭시 S6 오늘 중국에서 출시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야심작으로 내놓은 갤럭시 S6하고 엣지가 7천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 출시를 일주일 늦췄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서 성공적인 론칭을 하기 위해서인데 3개월 전에 애플이 아이폰 6하고 6 플러스를 출시해서 2,700만 대를 팔아치우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이번에 아주 야심작으로 내어놓았고요. 지금 지난주에 미국, 영국 등 한국 등 20개국에 먼저 출시를 했고 오늘 중국 출시를 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 시장이 지금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1위부터 5위까지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 5위였던 샤오미가 1위가 되고 1위였던 삼성이 5위가 되는데 지금 완전히 1위부터 5위까지 등수가 뒤집히는 혼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삼성이 지금 5위에서 1위로 뛰어오르기 위해서 야심적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샤오미가 정말 약진하기는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5위였다가 대번에 1위로 이렇게 뛰어올라 삼성을 끌어내리고 근데 다시 이제 삼성이 이번에는 S6 가지고 자기를 5위로 끌어내린 샤오미를 다시 끄집어내리고 내가 1위가 돼보겠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게 S6가 좋습니까? 예, 삼성이 항상 하드웨어 스펙에서는 애플이나 중국 업체를 앞서왔는데 네. 이번엔 더욱더 좋아졌기 때문에 저같이 한 번도 삼성폰을 안 써본 사람도 굉장히 써보고 싶게 한다. 삼성폰을 안 써봤으면서 S6가 좋은지를 어떻게 아세요? 하드웨어 스펙이 그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리 어댑터가 아니고 항상 한 발짝 두 발짝 늦게 가는 사람이라 S 시리즈가 뭔지도 잘 모르고 어디죠? 펜텍인가? 거기 회사가 어렵다고 그래서 거기 제가 하나 산다고 회사가 나아지진 않겠지만 베가인가 뭘 샀는데
전혀 문제 없던데요. 배가도 좋던데. 예, 배가도 좋습니다. 근데 얼마나 S6가 좋으면 막 전 세계적으로 이렇고. 야, 중국에서 7천만 대쯤 팔겠다.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아, 글로벌하게 7천만 대인데 이거 자체가 대단한. 전체로? 예. 전 지구 전체로요? 예. 대단하네요. 모델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 죽었다 막 이러는 모양이죠? 이 휴대폰 업계는? 예, 그 LG 전자하고 삼성전자를 비교하면은 예. 7천만 대는 대단한 수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1,000만 대만 팔아도 빅히트인데 7천만 대는 굉장히 큰 물량이죠. 1,000만 대도 휴대폰 업계에서는 빅히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모델로?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애플 6 이런 것들은 몇 대쯤 팔려요? 그 애플 5나 6나 애플 아이폰 6는 7천만 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도요? 예, 7천만 대. 어마어마하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로 한국, 일본, 중국 얘기가 꽉 차 있는데, 일본이 중국을 제치고 다시 미 국채 최다 보유국이 됐다고요? 예,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월 기준으로 일본이 보유한 미국 재무부 채권이 1조 2,200억 달러로 중국이 1조 2,200억 달러를 더 능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이 중국을 앞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위는 카리브 금융중심지라고 해서 바하마, 케이만군도, 파나마 등 조세회피처가 3,500억 달러고 벨기에가 3,450억 달러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 국채 보유 규모가 640억 달러로 70조 원으로 세계 22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건 뭐 우리가 13번째 뭐 경제 대국, 뭐 경제 강국 이런 말 하는데 미 국채 보유 규모로는 그거보단 많이 좀 뒤처져 있네요. 예, 중국이나 한국은 미국 FRB가 자산이 8천억 달러에서 4조 달러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QE 양적 완화를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좀 우려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좀 빚어졌습니다. 아니 뭐 이런 거 꼭 뭐 많이 갖고 있어야 좋다, 뭐 무슨 국력의 상징이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흔히 뭐 11위 또는 13위 이 정도 한다고 하잖아요. 전체적인 경제적 국력이 이런 건 20위니까 차이가 좀 커서. 마지막 소식 한번 볼까요? 한국은 우리나라의 상위 1.5%가 전체 소득세의 40%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연봉이 7천만 원 정도 넘는 사람들이 전체 소득세의 한 73%를 내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건 당연한데 지금 얼마나 고액 연봉자들의 비중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엿볼 수 있는 통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세금 가운데 소득세가 가장 높고 법인세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제외지만은 네. 지금 고액 월급 생활자들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 7천만 원이면 연봉이 상위 9%가 되는데 전체 소득세 24조 7천억에 73% 4분의 3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7천만 원 이상자들이요. 예, 7천만 원이 연봉 상위 10% 안에 들었는데 9%인데 73%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5,500만 원 이하 1,360만 명은 전체 소득세의 15%인 3조 8천억 원 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간층이라고 할 수 있는 5,500만에서 7천만 원은 114만 명인데 네. 소득세 3조 원으로 12% 정도 12%. 예, 세금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 두 계층을 합치면 85%네요. 예, 그렇습니다. 73과 12%.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의 오진근 헤어룸 자산 컨설팅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5시 3분 됐습니다. 게시판 좀 보겠습니다. 이거 읽을까요 말까요? 뭉개구름님, 이완구 총리는 사정할 자격이 없습니다. 부정부패 척결하겠다면서 대대적 사정에 나서겠다 그렇게 몇 주일 전에 선언을 했었죠. 근데 이완구는 사정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정을 한문으로 쓰셨군요. 성 회장에 의해 부인당한 완구의 남성성. 웃자고 바꿔봤는데 쓴 웃음만 나옵니다. 예. 러브투님은 방금 경제뉴스 브리핑한 오진근 대표에게 수고 많으시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상 그리고 소득세에서는 최상위층의 구간을 몇 개 좀 더 늘려서, 그러니까 세분화시켜서 누진폭을 좀 더 강화시키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몇 번 나온 바가 있죠. 최상위층에서 구간을 좀 더 좀 세분하자. 그러니까 뭐 설령 그게 한 50명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연봉 100억 이상, 뭐 연봉 70억 이상 이런 것들 말이죠. 그리고 네, 아까 그 샤오미와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에서의 엎치락뒤치락 얘기 좀 흥미롭던데, 소소님께서 2013년쯤, 그러니까 재작년쯤이었던가 봐요. 구글의 임원이던 휴고 바라라는 사람이 샤오미의 부사장으로 간 뒤로 중국 샤오미가 급성장하게 되었다고. 아, 그렇습니까? 이 사람도 아주 뭔가 탁월한 뭐가 있는 모양이죠. 구글에 있던 사람을 데리고 갔다. 예. 그럼 우리 삼성전자의 꽤 중요한 임원들도 어디로 이렇게 외국으로 스카웃도 되고 그럴 수가 있나, 난 모르겠네요. 돼지만세님, 여론조사? 하하, 지난주에 여론조사 전화가 왔었는데요. 뭐 잘하는 게 있어야지 잘한다고 응답을 하지요. ARS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 진짜 묻는 거였으면은, 귀하 눈에는 현재 대통령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고 싶었는데, 그냥 ARS여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뭐, 녹음된 거에 따라서 뭐 버튼만 누르셨겠죠, 아마. 아무튼 본인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잘한다는 응답이 35%라고요? 글쎄다. 뭐, 이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보다 훨씬 높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교유하시는 분들이 좀, 우리 저 돼지만세님처럼 좀 비판적이랄까. 아무래도 그런 분들끼리 어울리게 되니까,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현상이 빚어집니다. 그리고 또 반대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는 끼리끼리 아무튼 모이기 아무래도 쉬워지죠. 생각이 달라서 항상 티격태격하고 건전한 토론만 하기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다 보면 한두 번 그러다가 점점 이제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생각의 결이나 컬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자칫 집단 무의식 같은 거에 빠지기 쉽죠.
그러니까 나나 내 주변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세상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건 간에요. 그런 것들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할 때는 좀 경계를 하고 물론 뭐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이런 지경인데도 35% 정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 이건 뭐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깊은 호흡, 명상 이런 거 하시나요? 성완종 리스트가 작은 그림이라면 진짜 큰 그림은 뭔지 이미 그게 선거 이틀 전에 귀국하는 대통령의 손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지 뭔가 또 큰 게 터질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든다. 예, 뭐 지금 정보를 어느 한쪽에서만 독점적으로 거의 쥐다시피 하고 있죠. 검찰 정국, 검찰이 주도하는 정국의 특성이 그런 거죠. 왜 수사 받으러 가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안이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조사자와 피조사자는 밖이 안 보여요.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보면서 또 마이크를 통해서 안에서 오가는 얘기들도 다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거죠. 나는 양쪽을 다 볼 수 있는데 너는 보이기만 한다. 너는 나를 보지 못한다. 정보를 한쪽이 갖고 있으면 당연히 이게 칼자루인 건데 이번 건은 아마 그런 식으로 뭔가 공학적인 뭐 시도가 이루어진다 치더라도 그렇게 넘어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진술자인 성완종 씨가 이미 고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약점이기도 하지만 그게 오히려 강점일 수도 있죠. 오죽하면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에 뭘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겠느냐. 거기에서 오는 심정적인 어떤 신뢰의 확보 같은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완종 씨에게 모든 걸 떠넘기려고 만약에 한다면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그 유명한 수사상의 경귀 때문에 그것을 악용하려는 것 아니냐. 일단 성완종 씨에 의해서 제기된 모든 것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밝히고 나서 성완종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거 밝히자. 이런 정서가 형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거 역시 집단적 의식의 어느 한편을 제가 대변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생각이 달라지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역사의 흐름의 물꼬를 바꾸는 데는 누군가의 죽음이 꼭 있어 왔죠. 일테면 뭐 터키의 뭐 누구였던가요? 케말 파샤였나요? 그런 분도 있었고 인도네시아의 어떤 지도자, 한국에서도 무슨 굉장히 많은 죽음들이 있어서 이루 말하기가 뭐합니다만 뭐 김상진 열사부터 시작해서 박종철 군이라거나 이한열 군이라거나 강경대, 김귀정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한두 사람 이름 하기가 송구스러울 정도인데 누군가의 죽음은 뭐 마틴 루터 킹도 그랬고 존 F 케네디의 죽음. 그건 그냥 잘생긴 미국 젊은 대통령의 죽음. 아무튼 그때도 애도의 물결 대단했는데 역사의 물꼬를 바꾸는 죽음이 있는데 뭐 성완종 씨가 그렇게 뭐 물꼬를 바꿀 만큼 대단한 요인이었고 뭐 그 죽음이 크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현 정권에 미치는 타격은 크고 이걸 가지고 또 뭔가 물타기를 한다거나 오히려 되치기를 시도한다면 그거에서는 민심의 반발의 강도와 탄력은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만큼 현 정부가 2년 동안 각 방면에서 골고루 할 수 있는 실정은 다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로도와 실망감은 굉장히 높은 지점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세월호 일주기 부분에 빵 하고 터진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 실은 자폭 테러인데요. 이거는 자기 참호 속에서 터진 자기 폭탄 테러 같은 건데 그것을 자기 참호 밖으로 뭔가를 분출시키려고 한다면 반발이 상당할 겁니다. 쥐새끼에게 무상급식을 이라는 긴 닉네임 쓰시는 분 어떤 심정인지 바로 전달이 되네요. 이름만으로도. 나의 소원은 조국의 통일이 아니야. 김구 선생의 그 유명한 글을 패러디하신 것 같습니다. 전임
이명박 대통령이 무상급식을 받는 모습을 보는 게 나의 소원이다. 대한민국이 정의라는 게 있는 나라인가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다. 전임 대통령이 무상급식을 받는 날이 오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작정이다. 예. 파트러슈님이 올리셨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우리 팀의 경찰 기자, 경찰 출입하거나 그러면 바로 지금 확인을 시키고 이럴 텐데, 이강윤의 오늘의 애청 조합원이시기도 한 오케이마린님이 어제 강서경찰서로 연행돼서 현재 구금 중이라고 합니다. 4시 46분에 올리셨어요. 한 30분 전인데 구금 상태가 꽤 기네요. 아마 어젯밤에 뭐 보신각 부근이라거나 안국동 종로 그쪽에서 혹시 뭐 시위하다가 연행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12명인가 16명인가가 연행됐다 그러죠? 시민들. 낭만고양이님은 이어폰이 없어서 못 듣지만, 이제 방송은 못 듣고 이것만 보시나 봐요. 여기 게시판만. 우리 마리님 면회 가야 하나요? 도움은 받고 계시겠죠? 그랬고, 좌삐리 좀비님은 어제 서울광장에서 만나서 인사 나누고 헤어졌는데 아마 그 뒤로 이제 행진 과정에서 시위가 격화되고 뭐 캡사이신 뿌리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아주 격렬해졌다 그러죠. 지금 상황이. 그때 어떻게 연행되신 게 아닌가 싶으신데. 오케이 마리님이 제가 여기 게시판에 있는 온라인은 어떤 사진 보고 이거 참, 이완구하고 그 밑에 병뚜껑, 3천만 원 당첨인가? 하도 기발하고 멋진 패러디여서 누구 좀 제 번호 아시면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오케이 마리님께서 문자로 보내주셨었거든요. 제가 오케이 마리님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나저나 걱정입니다. 어젯밤에 연행이 됐으면 지금 연행됐을 때로부터 약 17시간 정도 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걱정입니다. 이거 누구 좀 안위가 체크가 되면 또 추가 정보가 있으면 바로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피에로님, 태광 실업 세무조사 한다는데 박연차 씨 털고 또 고인을 욕되게 하고 더불어 야당 대표 나가서 노무현의 정신을 잊겠다는 사람들을 욕보이려고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참 너무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예, 태광 실업 건이 끝이 없네요. 자꾸 거기서 뭘 통해서 하고 말이죠. 자, 둥이파파님 견해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다른 게시판에서 그럴듯한 게 있어서 퍼왔다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원비리 수사를 해야 하는데 MB를 건드리면 큰일 난다. 참여정부에서 내려온 성공불 융자를 통해서 MB를 건드리지 않고 노무현 정권을 통해서 자원비리 수사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성공불 융자를 통한 수사가 어긋나자 성 회장 가족들의 별건 수사, 즉 본건은 아닌데 그와 연관된 사람이거나 그 사람의 모든 사생활이니 뭐니 다른 것들을 싹 털어가지고 약점을 잡아서 욕보이거나 협박하거나 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이제 그런 게 별건 수사죠. 원래 못하게 돼 있는데 아직도 고질적인 관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성 회장 가족 부인과 아들 명의로 필리핀인가 어디에서 부동산도 사고 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성공물 융자를 통한 수사가 어긋나자 성 회장 가족들의 별건 수사를 통해 거짓 진술하라고 압박. 마치 박연차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써먹었던 수법을 그대로 또 한번 재현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특별 사면건을 통해서 왜 참여정부에서 2번의 특별 사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완종 씨에 대해서. 그 2번의 특별 사면건을 통해서 엮으려고 온갖 노력을 발악적 노력을 다 했다. 그런데 그만 성 회장이 자살하고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크게 지금 궁지에 처해 있다.
네, 어느 분의 추측인지 모르는데 상당한 개연성은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두 번째, 참여정부에서 내려온 성공불 용자를 통해 MB를 건드리지 않고 노무현 정권을 통해 자원비리 수사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이 부분은 뭐 검찰 담당 일개 검사 차원이 아니고 검찰의 아주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아주 높은 선에서 어떤 기획했던 플랜 A, B, C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섣불리 말을 할 수도 없고, 갖고 있는 정보도 없고, 추측만 가지고 예단하거나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아무튼 어딘가에서 퍼왔는데 그 사람은 이런 시나리오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4번과 5번, 특별사면권 통해서 뭐 하려고 하다가 안 되고 성 회장이 자살하면서 부메랑이 돼버렸다. 그거는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 결론은 이겁니다. 이번 건의 진짜 목표는 새정년의 문 대표이며, 이번 건이 다가 아니고 더 큰 그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핵심이다. 예, 뭐 음모론 이런 것도 조금 들어가 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있었던 다양한 당해온 정치 공작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종합적으로 철저한 현상 분석 및 일부분 전망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URL도 있는데요. 그건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답글도 달리는군요. 전직 대통령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탄핵에 죽음에 이르게까지도 했던 집단이다. 많은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저들의 질주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비극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십상시와 시발단들의 물타기 공작이 시작되는 건가요? 이 정권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해대는 정권이라고 오동팔님이 최근의 전국 상황에 대한, 그리고 오늘 아침 검찰발 뉴스 조선일보만 썼던 이른바 여야 정치인 14명 그런 것들에 대한 견해를 밝히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른바 또 리스트 정국, 또 서초동 대검청사만 바라보는 팍팍한 정국이 펼쳐지는 겁니까? 질문하자마자 끊어져 버리네요. 다시 걸겠습니다. 오랜만에 왕싸가지님이 나타나셨군요. 오케이 마리님, 현재 지금 파악 중인데 경찰서로 현재 상황을 파악하려고 다른 조합원 한 분이 강서경찰서로 이동 중이시랍니다. 현재 정확한 사실 파악은 아직 좀 안 됐습니다.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 기자님 다시 연결됐습니까? 네네네. 네. 오늘은 양정대 타임을 바로 보여주네요. 결국 리스트 정국. 처음에는 뭐 8명 바지주머니 그러더니 이제는 뭐 여야 합쳐서 14명 또 기다 아니다 이러는데, 이거 리스트 전국 들어가면 참 뭐 보물찾기도 아니고 팍팍하지 않습니까? 정치권이 다시
서초동 대검 청사만 바라보는 이런 일방적인 정국으로 또 꼬여 들어가는 겁니까? 결국 지금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됐었던 이 8명의 이 여권 실세들, 이 8명 수사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아직 검찰이 어쨌든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는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아주 세부적인 지금 수사의 방향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서초동에서 특별수사팀 인근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음 주에 이제 홍준표 경남지사부터 이 자료를 이제 소환해서 이 홍준표 지사에 대한 수사부터 진행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는 모양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조선일보가 일면에 어제 세월호 참사 일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일면 여직지사가 이 여야 의원 14명의 리스트 장부를 검찰이 확보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K, C 이 두 이니셜만 언급이 돼 있고 실제 또 안쪽의 기사를 보면 그거보다도 더 진전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예. 이것 때문에 사실 이 리스트의 신빙성 문제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데 어쨌든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그런 리스트나 장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기자가 이거를 지어서 쓰지 않는 이상 어쨌든 검찰에서 뭔가 이 언급이 있었거나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수사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다고 짐작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관련해서 이른바 찌라시라고 그러죠. 이 이제 해당 의원들의 이름들이 쭉 거론이 됐는데요. 이 당사자로 지목이 된 의원들은 하나같이 펄쩍 뛰면서 이제 부인했는데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이런 리스트 관련한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아마 오학학 언론에서 한두 번씩은 다 다루어지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이 여의도 정치권이 이 서초동 검찰청의 눈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정부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정정부, 본격적인 사정정부, 이렇게 이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건 어쨌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 대선자금 관련 수사, 이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관련한 이제 구체적인 돈 전달 시점과 정황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 대선자금 수사 가능성이 거론이 되니까 여야 같이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이완구 총리가 이 대정부 질문 답변을 하면서 이번 검찰 수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폭넓게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게 겁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지금 어쨌든 지금 용의선상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8명 모두가 여권 실세들인데 여권 실세뿐만 아니고 야당 사람들도 있다더라. 성완종 전 회장이 워낙 마당발이었으니 야당 인사들과도 친분이 있었고 돈 안 줬겠냐? 그런데 리스트라고 확인되지 않은 리스트가 돌아다니는 건데 야당 의원들이 쭉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결국은 이게 일방적인 수사가 아니라 결국은 검찰이 여야 정치권의 균형을 맞추는 그야말로 정치 수사로 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건 아니냐 이런 짐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추측에 기반해서 물타기 또는 형평이라는 이름하에 검찰이 정치권을 쥐락펴락 또는 갖고 놀거나 적어도 꼼짝 못하게 그렇죠. 찍소리 못하게 칼끝은 한쪽은 딱 잡으면서 겨누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암시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 검찰 쪽에서 소스를 이렇게 준 것이 하면 정말 분노한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썼었는데요. 실제로 야권에서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 증거나 물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얘기가 되면 사실 검찰 수사 안 받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갈 텐데 이렇게 이제 확인도 거의 불가능하고 그런데 뭔가 계속해서 이제 언론의 보도든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이 물타기를 하는 거든 검찰이 물타기를 하는 거든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들은 흘러나오면서 그걸로 해서 자꾸 문신의 폭을 좁히는 듯한 그런 양상으로 이제 상황이 전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쨌든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다 보면 그런 쪽으로 포커스가 갈 수밖에 없는 것도 또한 현실인 것 같고요. 네. 그 점에서 보면 야당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한 친박계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친박계 의원은 표현이 검찰 수사는 결국 여야 균형을 맞추는 수사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나도 그게 옳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정치 현실상 그렇게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예. 결국은 그 의원은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고 실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이 검찰 수사가 일단 홍준표 도지사 같은 경우는 검찰 입장에서 여기는 이제 친박계 실세가 아니고 또 정황 증거나 이 물증 게다가 지금 이 돈 전달자도 따로 있고 하는 가장 좀 분명한 타겟인 측면하고 이렇게 섞이면서 이제 홍준표 지사부터 상황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자금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 추가적인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수사가 쉽지 않다. 벌써부터 지금 검찰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이 특별수사팀의 수사 활동 자체가 좀 정치적인 고려, 판단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한 수사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또 한 번 확인되는 순간인데. 그렇죠. 사법의 여신인가가 니켄가? 어떤 여자가 이렇게 눈을 안대로 가리우고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그 양 기자와 통화했다는 그 의원은 저울만 본 모양이에요. 저울은 왠지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저울이 아닌데. 눈 딱 감고 어느 쪽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잘 측정하라고 해서 눈을 가리운 건데 형평을 맞추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아니 돈을 받았으면 당연히 한 명 아니라 100명이라도 야당이라도 잡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추미애 최고위원이 나는 아니다고 막 이제 씨 그러니까 이 씨가 누구겠노? 최 아니면 추씨 이런 거 아니겠어요? 발끈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대통령이 실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부정부패를 척결해라. 이 말 자체는 맞는데 그 전에 어쨌든 본인의 주변 인사들이 이 검은돈 의혹이 휩싸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국민들께 고개를 숙이고 대신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렇죠. 검찰의 수사는 이전과는 좀 다른 궤를 걸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비단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고 이전 지금의 야당 인사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건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완구 총리가 지금 목숨을 내놓겠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검찰 수사 받겠다고 했으니 문재인 대표의 표현대로 아니 국정의 2인자가 목숨 내놓고 목숨 걸고 수사 받겠다는데 그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라는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국정의 1인자인 대통령과 또 국정의 2인자인 총리가 이렇게 나오면 사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건 명약단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사가 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니 특검으로 가야 한다라는 주장이 이제 앞으로 점차 더 힘을 얻을 텐데 아마 서초동에 있는 검찰 스스로도 이 수사 굉장히 하기 싫을 것 같아요.
해봐야 나중에 특검이 또 할 건데. 그러니까 욕만 얻어먹을 것 같은 텐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공교롭게도 조선일보가 일면에 그렇게 리스트 확인도 불가능하고 꼭 요럴 때 그렇죠. 그런 리스트를 보도를 대대적으로 한 걸 보면 아무래도 이번 검찰 수사 벌써부터 좀 큰 방향타를 잃고 시작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감출 수는 없습니다. 요 대목에서 양 기자가 막 속삭이듯 말하니까 진짜 뭐가 있는 것처럼 확 느껴지는데. 그나저나 옛날에 한국하고 조선이 엄청 앙숙이었던 거 아시죠? 그렇죠. 저는 석간 동아일보 시절에 석간 동아일보 때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 그때는 석간의 동아중앙, 조간의 조선한국이 이제 뭐 4강이다 어쩌고 그러면서 아무튼 기자실 어딜 가든 그 두 회사끼리 조선한국, 중앙동아끼리 막 굉장히 싸움도 많이 하고 경쟁, 패권의식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한국이 조금 뭐 좀 그랬지만 이럴 때 말이에요. 차라리 이 기사가 오늘 조선에 왜 났나 그거 취재해가지고 쓰면 안 되나? 아니 꼭 결정적일 때 검찰발 사정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고위 소식통에 의하면 해가지고 뭐가 나요. 그래서 일단 간을 한번 봐. 그래서 아니면 말고인데 나중에 가보면은 이렇게 되는 일이 10중 6, 7은 됐던 제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거 한번 해봐요, 정말. 한국일보 편집국장이 들으면 또 애매하실라. 알았습니다. 그나저나, 검찰청사를 바라보는 여의도, 이건 정치가 실종됐다는 것의 대표적인 현상인데 말이에요.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뭐, 문화일보에서는 또 바로 아니라고, 그런데 거기도 한 가지 뭐가 깔려 있더라고요. 종이로 된 문서에는 없는데, 현재 복구 중인 디지털에는 있는지 없는지 우리 검찰은 아직 모른다. 왜? 디포렌식인가 뭔가 하는 그 복구 작업이 덜 끝났기 때문이다. 거기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리스트라는 게 존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상원종 회장이 뭐 이렇게 워낙 꼼꼼하게 뭘 적어왔다면, 실제로 이제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적힌 건지, 그리고 그게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인지, 또 실제로 돈이 어떻게 건너간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이제 좀 엄정한 수사를 거쳐야 이제 확인이 되는 거일 텐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 돈을 줬다는 사람이 이 8명의 리스트를 작성을 했던 게 이제 공개가 된 상태고, 그게 이제 여권 핵심 실세들이 이제 망라된 그런 리스트인데, 그에 대한 수사는 좀 머뭇거리는 과정에서 여야의 균형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야당 주요 정치인들이 거론되는 이 정체 불분명의 리스트가 언급이 되고, 이제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뒤죽박죽되는,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정치 수사화할 대연성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현재의 형국인 이런 모습인 거죠. 알겠습니다. 대통령 돌아올 때까지 열흘이 남았는데 굉장히 길게 느껴지겠고, 그때까지 지지부진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는데 딱 오자마자 총리 바꾸고 선체 인양 선언하고 4월 29일 날 딱 선거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도 있죠. 있습니까? 아이고, 지금으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불러다가 집 잘 보고 있으라고 했으니 집이나 봐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김무성 대표가 이완구 총리 보고, 그런데 말이에요. 실은 아까도 양 기자가 언급을 하셨는데, 대통령의 말이 최소한의 신임을 확보하려면 일단 리스트 8인 중에 현직들은 일단 직무정지. 해임이나 파면은 아직 유죄 확정이 안 된 거니까. 일단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잠시 대기 발령처럼 그렇게 하고 수사를 받으라. 그래서 수사 결과 뭐가 안 나타나면 다시 복귀시키면 본인의 명예는 곱절로 더 확인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안 하고 뭐 집 잘 보고 있으라고 가버리니까 더 지지율도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 맞습니다. 예. 다음 주에 다시 월요일 날 보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이강윤의 오늘 청취자분들과 만남이 있는데 우리 양정대 기자가 참석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양 기자 팬들은 꼭 좀 그날 와주십시오. 드디어 양정대 기자가 만천하의 자신을 공개한답니다. 아셨죠? 네네.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자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에?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늘 고른 텍스트는 충청도 말투가 원래 그런 것 같다. 이완구 총리 거짓말 해명, 그게 더 충청인 모독죄 추가되는 거 아니냐라는 제목의 국민일보 기사 한 대목 들으시겠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완구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충청도 말투가 그런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유대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앞으로 말 바꾸기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이완구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고 질문하자 곧바로 딱 얘기해야 하는데 충청도 말투가 이렇다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통 글쎄요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같은 충남 서산 출신이다. 그는 성 전 회장이 고향 선배인 본인보다 충남 홍성 출신인 이 총리와 더 친했던 듯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 총리가 여야 위원을 막론하고 후원금을 받았다고 했다. 저는 성 전 회장의 초등학교 2년 선배이자 고향 선배인데 후원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성 전 회장이 저보다 총리를 훨씬 좋아한 것 같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저는 고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고 위원들이 후원금을 받았다는 말은 고인이 평소에 한 말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당연히 물론 충청도 분들 계시겠죠. 거기 지금도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거기 출신으로 거기서 학교를 다니다가 지금은 수도권이거나 다른 지역에 가서 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 한번 여쭙습니다. 이완구 씨 이 변명 맞습니까? 충청도 말투가 조금 타 지역보다 느리다 뭐 그런 얘기는 제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웅얼웅얼하면서 기억이 안 난다거나 잡아떼고 그러다가 추궁하고 증거가 드러나면 뒷머리 극적이면서 내가 뭐 순간 뭐 말을 잘못했다 이렇게들 하십니까? 충청도 분들은?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좀 게시판에 답들 좀 주시지요. 이게 어떻게 특정 지역의 말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 언어 도단이고 뭐 어불성설이고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되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늘어놓는 사람이 1인지상, 1인지하 만인지상이고 대통령 부재시 그리고 대통령 유고시 또는 대통령 탄핵시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돼 있는 헌법상 국무총리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물론 이완구 씨가 그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자기의 정치적 스폰서, 후원인, 뭐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화수분처럼 돈 갖다 쓰고 좀 뒤 좀 봐주고 했던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중에 성완종 전 의원이, 성완종 씨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이 사람은 원래 자기 사업체만 막 일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관급공사를 따야 건설업은 먹고 살고 쏠쏠하고 이익이 남으니까 관급공사 따려면 힘 있는 사람하고 친해져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한테 계속 퍼다 주고 그러다가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정치를 해보자. 그래서 정계 입문할 때까지 얼마나 많이 퍼다 주고 건설업 하면은 또 걸릴 게 한둘이 아니니까 여야 쪽에 다 보험성으로 얼마씩 보내고 했을 겁니다. 그중에는 합법 정치자금도 있고 합법 후원금도 있고 불법적으로 그냥 자 꿀꺽하고 드시든 뭐하든 큰 선거 치르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알아서 쓰십시오 갖다 주면 그 돈이 뭐 중앙당으로 보고가 돼서 하는지 저 중간에서 먹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이완구 씨의 후원자 중에 성완종 전 의원, 경남교 회장이자 전 의원이 아주 중요한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나 그 사람 모른다. 친하지도 않다. 그러다가 아닌 거 밝혀졌잖아요. 20달 동안, 19달 동안 23번 만나면 그럼 얼마나 친해야 됩니까? 한 달에 한 번 1.3회꼴로 만나는 것을 이완구 씨는 안 친하다 그래요? 충청도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 친한 겁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는 지점이 주로 이완구 씨에 대해서 많이 타겟을 했는데 성완종 씨는 이완구 씨에 대해서 특히 배반감이 컸겠죠. 그러니까 죽음을 결행하기 전날 이완구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완구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뜻일 텐데 이완구 씨가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나는 그런 피레미 정도는 잘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막 그래버렸잖아요.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좀 느끼게 한 거 아닙니까? 돈 받은 적 없다. 같은 지역 출신이고 안다. 그렇지만 이완구 총리 안 시키면 내년 총대선 때 두고 봐라. 이거 내가 시킨 거 아니고 그냥 충청 포럼에서 알아서 한 거다. 그래 일각에서는 이완구 씨가 어떻게 거기 앞세워가지고 시켰다. 그런 소문도 돌고 했으니까. 인간적으로 저러면 되느냐? 최소한의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저러면 되느냐? 자신을 궁지에 좀 몰아넣었다고 아예 안면 몰수하는 것. 저 사람한테서 어떤 인간적인 최소한의 뭘 기대할 수 있느냐? 그런 인격 가지고 어떻게 국무총리라고 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돈은, 이런 수사는 구체적 정황을 얘기하는 쪽이 훨씬 유리한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벌 안 받으려고 돈 받았던 사람, 뇌물 받았던 사람은 무조건 안 받았다고 말하거든요. 법정에 가면 수사 받을 때부터. 그거 검사나 판사나 다 알고 들어가요. 대신 준 사람이 자기도 처벌받을 걸 각오하고 진술의 정황의 구체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면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말하면 또는 간접 증언이 복수로 확인되면 그건 유죄 판결 나오기 대부분 나오죠. 받은 액수가 커서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했다는 게 가장 큰 거 아닙니까? 이완구 씨는 최악의 총리 후보였던데 어떻게 총리가 되더니 후보자였을 때도 최악. 총리가 되고 나서 최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간 여기까지입니다. 충청도 출신 분들 이완구 씨가 충청도 말투가 원래 그런 것 같다는 이 말에 적당히 화 내시기를 바랍니다. 행간이었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에요?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퍼뜩 지역협의회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진짜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했죠. 이르면 6월부터 상당히 크게 오릅니다. 지하철은 기본 요금이 250원 오르고 버스도 한 150원 정도 올린답니다. 그 광역버스 말고 그냥 뭐라 그러죠? 그 시내 돌아다니는 녹색 버스, 파란색 버스 이거. 근데 지금 뭐 기름값은 막 내리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막 올려도 크게 올려야 하는지 이 관련해서 사실 지금 다른 굵직한 사안들 때문에 큰 뉴스에 관심은 못 받고 있는데 매일매일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영수 관련 분야 전문가이신 이영수 박사님 연결했습니다.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했다는 의견 청취안 주요 내용 우선 간단히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예, 4월 16일 날 서울시가 시의회에 인상을 제출했는데요. 서울 지하철하고 버스 요금이 이르면 6월 말까지 각각 250원에서 150원씩 인상하는 안이고, 네. 그리고 조조 할인제가 도입되고 청년과 어린이 요금은 동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의견 청취안이라는 거 이것도 뭐 상당히 그 생소한 용어예요. 이런 거 별로 없었었는데. 예. 의견 청취안이 시의회에 제출됐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시의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네. 그리고 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집행을 하겠다는 거죠. 예. 네. 그러면은 별 이견이 없으면 이제 그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의 보관입니까? 실제로 뭐 서울시는 뭐 두 가지 안을 냈긴 했는데 아마 시의원에서 좀 뭐 검토는 되겠지만 인상 부분이 다시 뭐 시가 어떤 결정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좀 돌리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상 폭이 물론 뭐 그동안 몇 년 동안 동결했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사람들은 또 최근에 기름값 내린 거 아무래도 이런 생각하니까 물론 기름값 말고도 인상 요인은 다들 있을 텐데 경영을 하다 보면 인상 폭이 만만치가 않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려도 됩니까? 뭐 2012년 이후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뭐 버스 같은 경우에는 3천억 정도의 적자고 지하철은 4천억 정도의 적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올리지 않으면 이런 적자가 계속 쌓이고 또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노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박사께서는 평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우선 하나씩 간단히 짚어보죠. 일단 지금 대중교통 운용의 기조, 그러니까 이제 버스 같은 경우에 준공영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 뭐가 문제고 특징은 뭡니까? 실제로 저희들은 중공영제 하면서 가두은 어떤 업체들의 어떤 부당이익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이번 1월 13일 날 감사원이 324억 정도가 업체들한테 부당이익으로 간다고 지적을 했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요금 인상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버스 중공영 자체가 사실은 이제 공적 개입이 약하고 노선이 어떤 사유화돼 있고 노선 조정권도 서울시가 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적 개입이 약한 상태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니까 그런 보조금이 줄을 세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하고 개선 대책을 내놓아야지만 요금 인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없고 적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박사께서 보시기에 지금 상황 물론 좀 뭐 인상 요인이 일부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 어떻게 해결하는 게 그나마 현명하다고 나름대로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실제로 교통보조금 관련해서 좀 투명하게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인상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동안에 이 중공영제 관련해서 한 2004년도 이후에 10년 동안 저희들이 구조 개선을 하라고 주장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던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지하철 같은 그 경우에는 실제로 뭐 무임이라든지 뭐 요금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게 이제 2년 단위로 물가 연동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서울시의 어떤 대중교통 정책이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간다. 실제로 이런 시설 재투자라든지 노후 자산에 대한 안전 보장 부분은 저는 중앙정부 서울시가 좀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메트로한테 요금으로 인상을 해서 너희들이 이제
벌충해라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그 부분에서 좀 더 인정하지 못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메트로가 어쨌든 이 승객들이 많기 때문에 한 지하철이 한 600만 원 타거든요. 600만 원 타기 때문에 하루에 예. 실제로 수익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드는데 문제는 이제 이 세계적으로 적자가 나는 이 중에 하나는 뭐 감가상각이라든지 어떤 노후자산 투자라든지 그래서 최근에 메트로가 운영 부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는 운영기관의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라고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은 서울시가 민정경정처를 철회를 하고 뭐 수천억이 드는 민정경정처를 철회한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과도하게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여쭙죠. 추가 질문입니다. 네. 준공영제 말고 아예 그냥 완전 공영제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보다는 더 좋아지죠. 왜냐면 네. 근데 왜 그걸 안 하죠? 일단은 버스 업체를 인수를 하려면 면허를 취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면허 취소 권한이 지방정부에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 권한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노선이 사유화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개인 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은 자산 손손 그런 것들 이 유산을 줍니다. 그렇게 양수 양도가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져가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보상 액수가 만만치 않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강제로 어떤 취소를 하려면 또 취소 권한이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영제를 하기가 제도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뭐 한정 면허를 전환한다든지 뭐 중공영제 최소한 협약을 할 때 노선권을 인수받는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조치가 취하지 않으면 실제로 공영제가 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비용적으로는 거의 공영제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드릴 돈은 다 들여가면서 시에서 지금 예산 적자 보전 이런 거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실제로. 그러면 그러니까 실은 공영제 성격이 강한데 노선 조정할 때 보면 업체 간의 눈치 보기와 고질적인 로비 복마전이라 소리 그래서 나오고 물론 많이 바로 잡히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평상시에 저럴 바에야 그냥 서울시가 다 인수를 하고 기사들은 공무원화해서 그렇게 해서 뭐 새벽과 심야에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나. 왜 지금 우리들 세금에서 나가는 재정 적자 보전분의 일부는 버스 회사 사장, 소유주, 오너에게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늘 궁금했는데 이 부분의 교통에 대해서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차제에 물어봤더니 이게 지방 사무가 아니고 중앙 사무군요, 인허가건이. 그렇죠. 사유재산에 뺏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정부가 공적 개입을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버스 업체들이 부당하게 한 320억 정도 중공영제가 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3천억 정도 이상의 돈이 버스 업체 인마에 포켓이 된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개입을 하려니까 막상 어떤 그런 제재 수준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런 공적 개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될 거고 궁극적으로는 공영제를 가는 게 실제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또 공공성에 더 이바지하는 부분이 이바지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박원순 시장한테 여쭤봐야 될 문제인데 실은 이 박사님께 묻는다고 너무 억울해하진 마십시오. 우리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삶에 살아온 궤적이나 펴온 정책을 보면 공공성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투철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지금 시의회에 제출한 이 의견 정치안 이거 당연히 시장이 사인했을 텐데 왜 이런 식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글쎄,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해주는 마땅하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좀, 교통본부 측에서 좀 너무, 그런 기조를 잡은 거에 대해서 박 시장님께서 좀, 대응 논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두고 있습니다. 공부를 좀 덜 하셨다? 뭐 제가 그렇게 지적하였으면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사실 또 애매한 거는 전문 부처 해당 부서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면 장관이나 시장이나 다 또 따라가게 좀 됩니다. 직을 걸고 시장님 이게 맞습니다 하고 강직하게 말하는데 평소에 귀엽게 보고 일도 잘하고 투철하고 투명하고 그런 친구가 주장하면 그래야지. 그래 그러면 나 좀 공부하고 한 5달 뒤에 와 그때 결제해줄게 또 이럴 수도 없는 거니까요. 다만 좀 내부적으로 아쉬운 거는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할 때 시민들하고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실제로 박 시장님의 어떤 브랜드가 이런 거버넌스고 협치인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좀 사실 좀 비판을 좀 받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빠른 말투 안에 많이 담아주셨습니다. 아무튼 지하철 대중교통 요금 머지않아 큰 폭으로 오른답니다. 좀 챙겨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통문제 전문가 이영수 박사였습니다. 아까 제가 충청도 말투 분들, 충청도 분들 그러시냐고 올려주셨더니, 여쭤봤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하나같이 충청도 창피는 이완구 씨가 다 떨고 있다. 우린 전혀 그렇지 않다. 억울하다. 이완구 씨는 충청도에서 호적 파가라. 뭐 이런 얘기들이 주류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에 계시는 예산 출신으로서 지금은 미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이건 아니지. 이완구 창피하다. 어떻게 해라. 라고 좀 분노도 표현해 주셨는데 그만해라 그네야님. 익숙한 닉네임인데 미국에 계시군요. 실시간으로 들으시면 지금 거기 몇 시인가 아침 일찍 아닌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카랑카랑님. 저희 엄마가 대전이신데요. 안 그러십니다. 엄마 형제분들도 안 그러셔요. 바보님. 제가 청주 사는데요. 뜨뜻미직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은 해도 이완구처럼 쓰레기는 없슈. 이참에 이완구 호적에서 파갔으면 좋겠슈. 이완구 개쓰레기야. 이래 주셨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네, 이강윤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